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의 대통령이 에르도안이 2003년도부터 집권해서 지금까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22년 동안 지금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에르도안이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장기 집권을 했고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아마 영구 집권까지 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며칠 전에 그 이마모울루라고 하는 이스탄불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강력한 야당 후보였어요. 본격적으로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이스탄불 시장을 체포해가지고 깜빵에 쳐넣어버렸어. 이 나라는 지금 왜 이런 지금 꼴이 됐는지 튀르키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이전에는 오스만 제국이라는 나라였어요. 한때는 오스만 제국이 지금 저 땅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를 싹 다 포함하는 대제국이었어요. 오스만 제국이 한번 똥망 태클을 타요. 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측의 편을 쓸까 아니면 독일 측의 편을 쓸까 이렇게 왔다 갔다 간을 보다가 아무리 봐도 독일이 이길 것 같다고 해가지고 오스만 투르크가 독일과 손을 잡아버려요. 독일은 거의 뭐라고 할까 나라가 해체된 수준까지 가버리는데 오스만 투르크도 마찬가지예요. 영국과 프랑스가 등장해가지고 전쟁에서 진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 땅 내놓으라고. 그때 프랑스가 떼간 게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 내전도 어떻게 보면 프랑스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원래는 오스만 땅이었던 지금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이건 영국이 때가. 그래가지고 나라가 거의 갈기갈기 찢어져요. 오스만 제국이 그 독일 쪽으로 줄 잘못 써가지고 그대로 갖다 바쳐 가져가십시오 영국. 가져가십시오 프랑스. 그랬더니 우리 민중들이 나가지고 프랑스와 영국을 우리가 물리치겠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란군이 만들어져요. 정부 너희들이 뭔데 우리 오스만 투르크의 땅을 영국과 프랑스에게 마음대로 넘겨주려고 하냐. 우리가 그러면 대신 싸워가지고 우리 땅을 지키겠다. 군대가 가가지고 가서 밟아버려. 무력 진압해버려. 자국 국민들을 무력으로 진압을 해버리라고 명령을 해요. 영국에는 꼼짝 못하고. 영국에 꼼짝 못하고. 민중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의 황실이 당시에 그 군인이었던 무스타파 케말이란 장군에게 네가 가서 케말 반란군을 진압하라 라고 명령을 내려. 결국에는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는다. 와. 그래서 무스타파 케말 이 사람이 국민들과 손을 잡아요. 지금의 튀르키예 영토를 회복을 해요. 그 사람이 리더가 돼가지고 이슬람 왕국의 마지막 황제를 쫓아내버려요. 이 양반이. 그래서 오스만 제국 600년 역사의 문을 닫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1923년에 이 나라는 더 이상 오스만 제국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튀르키예 터키 공화국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요. 그 지금 터키 아버지예요. 터키 아버지 케말.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판단을 했냐면 우리 옛날 오스만 제국 지금 새로 만들어진 이 터키가 지금 이렇게 개판이 된 건 뭐냐면 종교가 정치화됐다. 종교와 정치가 손을 잡는 순간 이거는 이보다 더 타락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앞으로 내가 새로 만든 터키 공화국은 600년 동안 이어진 정치가 종교와 손을 잡는 건 그대로 딱 끊어버린다. 정말 급진적인 정책을 펼쳐요. 정교 완전 분리. 앞으로는 이슬람은 절대로 정치에 지읒자도 참가를 못한다. 터반이랑 히잡 있죠. 네. 우리나라 터키에서 아랍어 사용 금지. 그러면서 뭐 하냐면 알파벳을 빌려와가지고 터키의 세종대왕이에요. 그래서 터키어를 만들어요. 그 후민정음 같이. 그리고 학교에서 이슬람 교육 이때 처음으로 터키 교과서에 진화론이 등장을 해요.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웃기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는 유럽이 되겠다 이거예요. 더 이상 중동 국가가 아니라. 그래서 진화론을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라라고 선언을 해요. 그 나라를 완전 뒤집어 엎는데 이 지도를 보면은 지금 요쪽 서쪽 있죠. 왼쪽이 지금 유럽과 붙어 있는 곳이에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탄불 같은 대도시가 있는 곳이요. 왼쪽이. 저기는 서구화를 굉장히 반겨요. 이슬람교 빠이빠이 우리는 유럽이다 이거요. 근데 동쪽 있죠. 중동 쪽에 붙은 오른쪽은 아직까지 약간 오스만 튀르크의 그런 시골 깡촌이에요. 그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고 왜 이슬람교를 믿지 말라고 하고 저 뭐야 저 정말 저거 약간 동서간의 갈등이 이제 점점 쌓여가는데 이 케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터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나올 구석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터키가 미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저 멀리 동아시아에 어떤 조그만 나라에서 전쟁이 났다고 하는데 거기 우리 파병합시다. 우리나라 6.25 우리야? 터키가
그 4위 파병 국가예요. 영국, 미국, 캐나다 다음 터키가. 네.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터키를 형제 국가라고 캐나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많이 파병을 해가지고 네. 국제 정세는 형제 국가고 나발이고 없이 철저하게 주판 두드려요. 한국 전쟁사 좀 책 좀 공부 좀 하고 좀 흔들어 보시라니까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참전을 했을까? 미국의 얘기를 해요. 터키가 지금 그러면 한반도에서 지금 전쟁이 터졌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튀르키예도 우리도 지금 네코가 석자지만 우리도 지금 대규모 파병을 해주겠다 지원을 해달라. 미국은 오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튀르키예가 우리 한국 전쟁 때 파병을 해준 대가로 바로 다음 해 나토 가입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도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에요. 그때 네. 한국 전쟁 때 파병을 해가지고 이게 동서 갈등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유럽 쪽 저쪽 서쪽은 계속해서 이제 그 경제 발전을 이룬 반면에 동쪽은 계속 깡촌. 그러니까 동쪽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개혁이고 나발이고 서구하고 나발이고 원래 우리 저기 이슬람 옛날 걸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게 폭발했던 게 언제냐면 1994년 이스탄불 시장 선거 때였어요.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어야지 우리가 다시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 당시 딱 40살이었던 신인 정치인이 등장을 해요. 놀랍게도 그 신인 정치인이 이슬람교를 믿어야지 우리가 터키에 잘 삽니다 라고 주장해서 시장에 당선을 해요. 그 사람 이름이 에르도안이었어요.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오스만 제국의 그 영광으로 돌아갑시다. 이슬람에게 영광을. 실제로 저 발언해가지고 징역까지 살아요. 완전 정교 완전 분리 국가거든요. 여기서 이슬람 만세 하니까 표를 찍어주잖아요. 이때부터 이 사람이 이걸 파악을 한 거야. 이슬람 만세 부르면 난 정치적으로 승리한다. 이때부터 슬슬 작업을 해요. 2001년도에는 정의개발당이라고 해서 진짜로 이슬람 정파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90년대 후반에도 그 수많은 그 이슬람 정파들이 만들어졌는데 군대가 와가지고 그냥 강제로 정당 해산해버려요. 이슬람교 색채를 띤 정당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을 악용하는 그렇지. 정치인들 지금도 이 에르도안이 집권하고 있는 그 베이스가 이거예요. 아이고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옛날 왕이 집권했던 그때 야 독재 뭐 어때?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16년 동안 독재하면 뭐해? 우리 보릿고기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슬슬 악용하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전광훈이가 대통령이 된 꼴이네. 우리로 보면. 저런 식으로 이제 그 순진무구한 유권자들을 이제 악용을 한 거지. 반대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날릴 수 있으면 날려봐. 내 뒤에는 누가 있냐? 진짜 막걸리 몇 잔 사주면 찍어주는 지지자들이 있다. 깔려 있어.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2003년도에 이 양반이 처음으로 총리가 돼요. 네. 표심을 얻어가지고 총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각 책임제. 그때 내각 책임제. 내 뒤에는 막걸리 몇 잔 사주면 찍어주는 표심들이 있지. 해가지고 2014년도에 개헌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어 처음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 에르도안을 반대하는 반대파가 있었겠죠. 네. 2016년도에 터키 역사를 바꾼 사건이 발생합니다. 2016년 7월 15일 날 쿠데타가 발생을 해요. 이건데 네. 굉장히 어설픈 쿠데타였어요. 6시간 만에 끝나요. 그래서 에르도안이 자작극을 벌였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탱크랑 장갑차를 이끌고 이제 앙카라랑 이스탄불에 우르르 들어와요. 그 끔찍한 게 뭐냐면 터키는 OECD 회원국의 나토 회원국이에요. 2016년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구테타군이 이제 탱크를 몰고 시내로 들어와요. 그럼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 같이 시민들이 앞에 탱크를 막아. 어디 가냐고 지금 너희들이 감히. 장갑차를 막아요. 근데 저 튀르키예 군은 뭘 했는지 알아요? 발코가? 발포를 했어. 요날 하룻밤에만 26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요거 동영상이 있는데 이거 틀면 노딱이 붙기 때문에 못 틀는데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정말로 이 뭐 서강대교나 이런 마포대교 같은 다리가 건너면 이제 관공서가 나오거든요. 거기 이제 시민들이 막아요. 그 탱크를 어디 가냐고. 그 동영상이 이제 찍힌 동영상이 있는데 갑자기 콩 볶는 소리가 들려 따르르 하고 막고 있던 시민들이 우수수수 쓰러져 이렇게요. 어우씨. 그걸 그 동영상을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도 저거보다 더 했겠구나. 260명이 죽어요.
군인들이 총에 맞아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나 어설프게 끝나요. 방송국도 장악을 해요. 구테타가 일어나기 직전에 바로 어디 휴양 도시에 휴가를 갔어요. 에르도안의 자작극이란 말이 나온 게 그거예요. 구테타 직전에 수도를 빠져나와서 자기 놀러가 페이스북에 페이스타임을 이용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얘기합니다. 저기요, 국민 여러분, 구테타 좀 진압해 주세요. 시민들이 와 몰리니까 총은 쏘지만 시민들이 이제 탱크 위에 올라가고 이러니까 6시간 만에 끝나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요. 에르도안의 자작극인지 아니면 진짜 구테타였는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에르도안이 이 군사 구테타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자들 싹 다 검거 해가지고 관련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기회에 나를 반대했던 놈들, 나에게 욕을 했던 유튜버들, 나에게 욕을 했던 신문 기자들 싹 다 수거해. 아, 이걸 계기로 이걸 악용을 하는 거야. 아. 그래서 7만 7천 명이 체포가 돼요. 그 다음에 나에게 반대했던 교사들, 신문 기자들,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들 15만 명을 해고해요. 저는 친이 구테타라고 믿는데 이 친이 구테타를 이용을 해가지고 반대파를 7만 7천 명을 체포하고 15만 명을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반대 목소리를 싹 없애요. 이게 2016년도잖아. 네. 2017년도에 이걸 계기로 해서 반대파가 없어졌어 지금요. 개헌을 해버려요. 개헌을 하면서 뭐 하냐면 비상조치 발동권, 그러니까 계엄이지. 6개월 동안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2017년도에 개헌해가지고 국회 해산권을 지가 가져가요. 그때부터는 에르도안에게 반대 목소리를 냈던 신문사 방송국 있죠. 그대로 폐간시키고 친정부 기업에게 넘겨버려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회사들 있죠. 터키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터키 안으로 옮겨라라고 명령을 해요. 안 그러면 나가라고. SNS 다 본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반정부 글 올리면은 삭제하고 체포 이런 식으로. 아, 무섭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2016년도에 구테타가 친이 구테타였고 그거를 성공을 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반대파를 다 날렸다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왔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같이 이마모울루라고 해서 지금 이스탄불 시장이 나이가 54살이고 굉장히 젊은 정치인이거든요. 네. 다음 튀르키예 선거 2018년도 대선에서 유일하게 에르도안의 대항마로 급부상을 했어요.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봤을 땐 얘를 날려야 돼요. 이번 달 4월 23일 날 그러니까 지금 그 튀르키예 야당이 이마모울루 이스탄불 시장을 야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지정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하기 전에 집에서 양복 입고 출근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경찰이 집을 둘러싼 다음에 그냥 끌고 가요. 그냥 마지막 페이스북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시민 여러분, 나 시장인데요. 지금 우리 집 주변에 지금 경찰이 여러 겹으로 지금 저를 포위하고 있어. 아무리 봐도 제가 지금 잡혀갈 것 같은데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잊지 마십시오 하고 끌려가요. 그리고 바로 어떤 교도소에 넣어버려요. 반국가 조직과 연계된 거.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렇지. 그렇죠.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교도소 수감이 돼 있는데 에르도안만큼은 정말 독재와 폭정을 하더라도 부정부패는 없다가 자기 강점이었어요. 실제로 94년도 이스탄불 시장 선거 때는 유세가 이거였어요. 결혼 반지를 뽑은 다음에 유권자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공개된 테이프가 있어요. 이 테이프 내용을 그 전화 도청 내용을 들어보면은 에르도안 아들이랑 그 전화 통화 내용인데. 아들이랑 함께 그 나라 돈을 빼돌려가지고 돈 세탁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했지. 누가? 그나마 양심이 있는 뭐 검찰과 판사가 있었나 봐. 여기에 관련된 검찰이랑 판사들 싹 다 아웃. 터키에서 대통령 되려면요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돼. 이 이마모울루 지금 이스탄불 시장 있잖아요. 체포하기 직전에 학사학위가 있었거든요. 학사학위를 취소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피선거권 박탈시켰다 이거잖아. 피선거권 박탈시킨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꾸준히 이걸 누가 제기를 해서 야당 측에서 에르도안 너는 대학 졸업장이냐 입 벌구라니까. 아니 근데 에르도안이 인기 많아요 지금도? 인기 많죠. 인기가 아직도 인기가 있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불법적으로 지금 정권을 잡은 적이 없어. 항상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게 이게 문제라니까. 권력을 잡자마자 또 한 게 뭔지 알아? 에르도안이요?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또 빼버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라고 할까 약간 길거리에서 애정 행각도 해도 되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손 잡아도 되고 했었거든요. 에르도안이 뭐를 시키냐면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자.
길거리에서 뽀뽀하고 손잡으면 너희 구속이야. 음. 그랬더니 젊은 친구들이 나 잡아봐 야 하면서 키스 시위까지 벌이고 그랬어요. 키스 시위? 아, 시위를 해? 요거는 아주 내 스타일입니다요. 누구랑 하게? 자기 손이랑 하게? 아, 여기 이제 그 시위 현장이에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애정행각 금지를 때려버리니까 길거리에서 뽀뽀한 거야. 지금도 우리가 방송하는 이 시점에서도 지금 튀르키예 현지에서는 수십 명, 수백만 명이 지금 에르도안 사의 물러나라라고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도 어제 지금 이거 봐요 이거. 이 뭐야? 우와 현재 지금 튀르키예 시위 현장이에요. 와. 물러나라. 근데 지금 에르도안이 튀르키예 주요 도시에 시위 금지령을 내렸고 시위하는 현장에서 지금 물대포와 최루탄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016년도에 발포를 했던 경험이 있는 나라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안 가기를 저는 정말 기도를 합니다. 그 2016년도에 친이 구테타든 아니든 어쨌든 구테타를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성공했던 에르도안이 집권을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지금 볼 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대자뷰되는 상황이 끔찍하네요. 종교와 정치가 만나면 얼마나 타락해지고 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지 세상에는 당연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지키기 때문에 현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이지 한눈 팔면 윤석열이나 에르도안 같은 기생충들이 나타나 숙주의 빨대 꽂고 망할 때까지 빨아먹어대니 국내 극우 사이비 단체에서 기독교 국가 건설 운운하는 세력들이 준동하는 게 섬찟하네요.